사람은 말로 관계를 맺는다. 눈빛이나 행동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음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것은 말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말의 힘을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 없는 말로 상처를 주고 때로는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 오해를 만든다. 나이가 들면 사람 관계가 단순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젊을 때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편안히 지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나이가 들어도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운해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다. 오히려 세월이 깊어질수록 말의 무게는 더 커진다. 사람은 평생을 살며 수없이 많은 말을 내뱉는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기억되는 말은 많지 않다. 이상하게도 좋은 말은 쉽게 잊히고 나쁜 말은 오래 남는다. 칭찬은 잠시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비난은 몇 년이 지나도 마음에 남아 깊은 상처가 된다. 그렇기에 말은 신중해야 한다. 오늘 나는 한 가지 말을 전하려 한다. 이 말은 짧고 단순하다. 그러나 자주 하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 심지어 나를 무시하던 사람조차도 공손해진다. 관계가 헝클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리에 이 말은 매듭을 풀어내는 열쇠가 된다. 많은 이들이 인생 후반에 들어서면서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다. 함께 살아온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곁에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다. 아무리 건강을 지켜도 말 한마디 통할 사람이 없으면 외롭다. 결국 관계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된다. 그러나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오해와 상처가 쌓이면 더 굳어진다. 그 굳은 매듭을 풀어내는 방법은 바로 말에 있다. 그리고 오늘 전하려는 말이 그 열쇠가 된다. 우리는 흔히 큰 일에 큰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생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짧고 단순한 말에서 나온다. 아이가 부모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도 짧다. 괜찮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이 평생 마음을 지탱한다.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관계를 지켜주는 것은 긴 설명이 아니라 짧은 인정의 말이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것이다.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마음이 상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순간을 바꾸는 말이 있다. 나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려 한다. 이 말을 배우고 자주 연습한다면 당신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이 가볍다고 생각한다. 말은 흘러가고 행동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행동도 결국 말에서 비롯된다. 말은 씨앗과 같다.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 말 한마디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직장 동료도 있어 수다를 떨 기회가 많다. 그러나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관계의 폭도 좁아진다. 이때 관계를 지켜주는 것은 작은 말이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오해가 생기고 마음의 벽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이는 가볍게 던진 한마디 때문에 평생의 벅과 멀어진다. 그 정도도 못하느냐라는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남는다. 반대로 고생이 많다라는 한마디는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킨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택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결이 완전히 달라진다. 문제는 사람 대부분이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말할 때 흔히 자기중심적으로 말한다. 상대의 마음보다는 내 감정을 풀어내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나
관계는 더욱 삭막해진다. 결국 나중에는 말할 상대조차 잃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침묵이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 마음속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속으로는 미안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사람은 말로 확인되지 않은 마음을 믿기 어렵다.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세워진다. 내가 왜 먼저 고맙다 해야 하나, 내가 왜 먼저 미안하다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그러나 그 자존심이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 삶이 깊어질수록 내려놓아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자존심이다. 말은 체면을 지켜주면서도 관계를 풀 수 있는 지혜로운 도구가 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말을 해도 소용없다. 그러나 소용없는 말은 없다. 다만 타이밍과 태도가 맞지 않았을 뿐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늦게 하면 효과가 없다. 반대로 조금 늦었더라도 진심으로 하면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 말은 시든 꽃과 같아서 꺾어버리면 다시 피우기 어렵지만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난다. 나는 많은 이들이 말의 힘을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사람 사이의 모든 다툼과 화해는 말로 시작되고 말로 끝난다. 미움도 말에서 비롯되고 화해도 말에서 비롯된다. 그만큼 말은 삶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다. 이제 문제를 분명히 보아야 한다. 우리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말이 부족하거나 말이 지나치게 많거나 말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말은 적어도 문제이고 많아도 문제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오늘 내가 전하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하지 않는 말이다. 이 말은 돈도 들지 않고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바꾸는 힘이 있다. 특히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이 말은 상황을 역전시킨다. 무시가 존중으로 바뀌고 냉랭함이 따뜻함으로 바뀐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의 지혜가 드러난다. 말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일상의 작은 자리이다. 우리는 거창한 법당이나 강단에서만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부엌에서 끓는 된장국 냄새 속에서도 깨달음이 피어나고 장터에서 오가는 흥정 속에서도 지혜가 드러난다. 시장에 나가보면 물건 값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어떤 이는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때 옆 사람의 한마디가 상황을 바꾼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누그러지고 웃음이 번진다. 시장 바닥에서 오가는 말이야말로 삶을 지켜주는 힘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밥상을 차려놓고 가족이 모였을 때 누군가는 수고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누군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밥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따뜻한 도량이 된다. 말이 없을 때는 밥이 허기만 채우지만 말이 있을 때는 마음까지 채워준다. 이웃 관계도 그렇다. 담 너머로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면 마음의 거리가 좁아진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지내면 몇십 년을 옆집에서 살아도 남보다 멀게 느껴진다. 말은 울타리를 허물고 다리를 놓는 도구이다. 노인정에서도 자주 보는 장면이 있다. 서로 말을 아끼다가도 누군가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입을 열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 한마디가 존중을 불러오고 존중은 곧 공손함으로 이어진다. 말은 나를 낮추는 듯하지만 사실은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 상대에게 공손한 말을 건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나를 향한 존중이 자라난다. 이런 모습은 집안의 아이들도 그대로 배운다.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말을 나누면 아이들은 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다. 반대로 거친 말이 오가는 집에서는 아이들의 마음도 거칠어진다. 결국 말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유산이 된다. 재산은 물려줄 수 없어도 존중의 말은 마음에 남아 평생을 지탱한다. 밥 짓는 부엌도 도량이고 아이가 우는 집도 도량이라고 했다. 말 역시 도량을 가꾸는 불빛이다. 한마디 고운 말이 부엌을 환하게 하고 한마디 인정하는 말이 집안을 따뜻하게 한다. 이처럼 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깨달음의 길이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중요해진다. 몸은 약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든다. 그러나 그럴수록 말은 힘을 가진다. 젊을 때는 돈과 권력이 사람을 움직였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말이 사람을 움직인다. 따뜻한 말이 사람을 불러 모으고 거친 말이 사람을 흩어지게 한다. 결국 노년의 삶은 어떤 말을 입에 담느냐에 달려 있다. 생각해 보라.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말은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분명한 표시이다.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내가 먼저 이 말을 건네면 상황은 달라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한다. 내가 먼저 존중의 말을 건네면 상대도 나를 공손히 대하게 된다. 이것이 말의 지혜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에게 건네는 한마디 인사 속에도 있다.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짧은 말 속에도 있다.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말 속에 있다.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 내가 어떤 말을 건네는가에 따라 관계가 새롭게 바뀐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말이 지혜로 바뀌는 길이다. 삶을 떠나지 않고 삶 속에서 드러나는 깨달음이다.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부엌의 분주함 속에서도 이웃과의 작은 인사 속에서도 우리는 말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무시당할 때이다.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마음은 얼어붙는다.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은 달라진다. 대개 사람들은 화로 반응한다. 무시당했을 때 똑같이 무시하거나 더 큰 소리로 맞선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은 상대를 더 완고하게 만들 뿐이다. 불에 불을 더하면 불길은 커질 뿐 꺼지지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불을 끄는 말이다. 그 말은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 짧지만 깊은 울림이 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네면 의외로 그 사람은 당황한다. 나를 낮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쥐게 된다. 존중의 말은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공손하게 만든다. 생각해 보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정받는 일은 많지 않다. 특히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이때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말은 그 마음을 어루만진다. 무시하던 사람도 그 말을 들으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못한다. 결국 존중이 존중을 불러온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니 나도 그를 무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관계는 끊어질 뿐이다. 무시당할수록 존중을 건네는 것이 지혜이다. 그것은 굴욕이 아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길이다. 낮추는 말 같지만 그 말이 나를 높인다. 상대는 결국 내 말에서 자신의 거친 태도를 돌아보게 된다. 이 말은 단순히 예의 차원이 아니다. 관계를 바꾸는 힘이 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모두 통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 말은 언제나 통한다.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이 말은 다리를 놓는다.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으면 쉽게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말은 열쇠와 같다. 닫힌 문을 억지로 두드리면 더 굳게 잠기지만 부드럽게 열쇠를 돌리면 열린다. 이 말이 바로 그 열쇠이다. 짧고 가볍지만 문을 여는 힘이 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이 말의 힘이 더 크게 드러난다. 함께 밥을 먹을 이가 줄어들고 함께 일할 이가 줄어든다. 그러나 여전히 관계는 필요하다.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대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이다. 아무리 적은 관계라도 이 말을 나누면 그 관계는 깊어진다. 또한 이 말은 나 자신을 바꾸는 말이기도 하다.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왜 나를 이렇게 대하나 하는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말하면 그 분노가 사라진다. 상대의 태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결국 말은 상대를 바꾸는 동시에 나를 바꾼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런 말은 못하겠다. 괜히 더 무시당할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이다. 존중의 말을 먼저 건네는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가 공손해진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마음의 기운을 담는다. 내 말이 존중을 담으면 그 기운이 상대의 마음에 닿는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기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결국 남는 것은 말이다. 자식이 부모를 기억할 때 남는 것도 말이다. 우리 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이런 말을 남기셨다. 결국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가 남긴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싸우려 하지 말라. 오히려 그때가 존중을 건넬 기회이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한마디로 관계는 달라진다. 냉랭한 공기가 누그러지고 무시하던 태도가 존중으로 바뀐다. 짧은 말 속에 큰 지혜가 담겨 있다. 이것은 단지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다. 삶을 지탱하는 태도이다. 존중은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내가 존중의 말을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평안한 마음이 쌓이면 노년의 삶은 더 깊고 따뜻해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의 습관이다. 한두 번은 어렵다. 그러나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이 습관이 되면 내 삶 전체가 존중으로 가득 찬다. 존중은 공손을 부르고 공손은 평화를 만든다. 이것이 말의 지혜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향기가 달라진다. 미움과 불평을 담으면 말은 독이 되고 존중과 감사로 채우면 말은 약이 된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말을 했다. 그러나 기억되는 말은 몇 안 된다. 마음에 남는 말은 늘 짧았다. 고맙다. 괜찮다. 사랑한다. 이런 말이 세월을 넘어 마음을 지탱한다. 반대로 깊은 상처로 남는 말도 짧다. 내가 뭘 아느냐? 쓸모없다. 이 말은 몇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남겨야 할 말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강조한 말은 단순하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무시를 존중으로 바꾼다. 삶을 지켜주는 것은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이런 짧은 말의 힘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밥상머리의 말 속에 있고 장터의 인사 속에 있다. 가족과 나누는 짧은 말 속에 있다.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말은 밥을 짓는 불길을 더 따뜻하게 하고 집안을 환하게 밝힌다. 결국 도량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나누는 말 속에 있다. 나는 다시 강조하고 싶다.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싸우려 하지 말라. 그 순간은 존중을 건넬 기회이다. 존중은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내 마음도 평안하게 만든다. 상대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존중을 선택할 때 삶은 더 단단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좋은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오늘 던진 말이 당장은 반응을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마음속에 남아 변화를 일으킨다. 씨앗이 뿌려진 뒤 오랜 시간이 지나야 꽃이 피듯 존중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자주 말하라.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말이 습관이 되면 내 삶은 존중으로 채워진다. 존중의 말은 나를 지켜주고 상대를 일으켜 세운다. 결국 이 말들이 내 삶을 빛나게 한다. 깨달음은 산속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말 속에 있다. 밥상머리에서, 길 위에서, 이웃과 마주치는 순간마다 우리는 깨달음을 선택할 수 있다. 존중의 말은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짧은 말이지만 그 말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사람들은 나의 재산이나 지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자주 했던 말은 기억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삶을 바꾸는 말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마음에 새겨보라. 삶을 살아가며 무시당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때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내 인생을 가른다. 싸움으로 맞서면 더 큰 상처가 남고 침묵으로 버티면 오해가 쌓인다. 그러나 존중의 말을 건네면 관계는 달라진다. 짧은 말이지만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말은 마음의 빗장을 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준다. 그 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세운다. 존중의 말은 상대의 마음에 부드럽게 스며들고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무시가 공손으로 바뀌고 냉랭함이 따뜻함으로 바뀐다. 삶은 길지 않다.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남은 날은 점점 줄어든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이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입에 담느냐가 내 남은 인생의 빛을 결정한다.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그러므로 존중의 말을 자주 연습하라. 그것이 평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일상에서 실천해 보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건네보라. 그 말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관계를 바꾼다. 결국 그 말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것이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